안녕하세요. 오늘도 강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람다식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요. 문법 보는 거니까요. 그러면서 나오게 되는 개념, 1급 객체, 퍼스트 클래스 객체, 그리고 고차 함수. 이 두 가지 개념을 그냥 보고 갈 겁니다. 그리고 함수형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 패러다임 이런 게 있어요. 자바에서 함수형 프로그래밍을 직접적으로 하지는 않겠지만 공부하시다 보면 이런 문법들을 보시게 될 거라서 그 개념들을 오늘 한번 보고 가려고 해요. 자, 그러면 일단 프로젝트를 만들고 14일 차네요. 첫 번째 패키지 만들어주고 예제 클래스를 하나 정의해 줍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람다라고 하는 걸 설명드리기 위해서 지금은 쓸 일이 없으시겠지만 자바로 GUI를 만드는 기술이 있어요. 가장 최초의 기술은 AWT, 추상화된 윈도우 도구라고 하는 게 있고요. 요게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자바의 스윙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SWT라고 하는 것도 나오게 되고 라이브러리예요. 이런 거 활용해서 GUI를 개발했었는데 굉장히 예전이고요. 굉장히 오래된 거고 지금은 사실 자바 갖고 GUI를 만드는 일은 많지 않으실 거고 만약에 만든다고 하더라도 자바 FX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걸 이용해서 만드는 게 일반적입니다. 자, 근데 이게 발전이 되면 될수록 뭔가가 좀 추가가 되고 하면서 그 추상화된다라고 해요. 추상화. 원래 옛날에는 하나하나 일일이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너무 불편하니까 좀 다 해줄 수 있게끔 뭐 이만큼 해주는 거 뭐 하나, 이런 거 해주는 거 뭐 하나, 이런 식으로 해서 얘를 사용하면 기존에 열심히 만들어야 됐었던 것들을 편하게 쓸 수 있게 해주는 개념들이 있어요. 이런 거 이제 추상화됐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이 자바를 공부하고 나중에 스프링까지 공부를 하시겠죠? 그걸 활용하시려고 하는 거니까. 그러면 객체지향적인 개념을 가지고 뭐 이것저것 다 감싸져 있어요. 그래서 안에 내용이 어떻게 됐던지 간에 나는 그냥 사용만 하면 되는, 가려져 있습니다. 뭐 좋은 거죠. 장점이라고 볼 수는 있는데 어떻게 보면 내부 구조가 어떤지를 모르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커스터마이징 하는 것이 좀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서는 좀 단점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트렌드가 그렇게 가고 있으니까 우리 만들어져 있는 걸 잘 가져다가 내가 원하는 뭔가를 만들 때 활용하면 되는 거고 만약에 내가 직접 뭔가를 다 만들어야 된다. 그런 경우에는 이 내부 구조들이 필요하겠죠. 근데 어쨌든 지금 제 강의는 기초 공부를 위해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옛날 날것의 기술을 가지고 객체지향적인 문법들을 좀 구경해 보려고 합니다. 이해를 높이려고 하는 거니까 그냥 따라오시면 됩니다. 해보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람다 함수, 람다식 뭐 이렇게 표현되는 그런 문법이 JDK 1.8 버전에 요즘에 그냥 자바 8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요 부분에 이 버전에서 추가가 된 기술인데 그걸 설명하기에 앞서서 그게 없었을 때 어땠는지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AWT를 이용해서 화면을 구성하고 그 화면에 이벤트 처리라는 개념도 살짝 보고 객체 지향 디자인 패턴 중에 어댑터 패턴, 옵저버 패턴 뭐 이런 것들도 간단하게 소개하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은 지금 제 강의를 잘 따라오셨다면 객체 지향에 대한 개념을 대략 알고 계실 거니까 그걸 기반으로 어떤 식으로 활용되어 가는지 그런 걸 조금이라도 느껴보실 수 있게끔 제가 가이드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화면을 좀 만들어 볼 거예요. 기존의 예제들은 전부 이 콘솔에 출력이 되는 콘솔을 통해서 사용자 키보드 입력을 받고 그런 식이었죠.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보는 이런 이클립스 화면처럼 그래픽으로 GUI, GUI라고 표현을 하죠, 보통. 그걸 이용해서 예제를 만들어 볼 거예요. 외우실 필요 전혀 없고요. 그냥 한번 해보는 겁니다.
자, 프레임이라는 객체를 하나 만들 거고요. 프레임이라는 객체. 그리고 그 프레임 객체에 set visible true 이렇게 넣으면 요걸 실행했을 때, 자, 여기 보이시나요? 미니미니한 거? 좀 키울게요. 자, 이렇게 판때기 하나가 나옵니다. 이게 프레임이에요. 이게 프레임. 그래서 저 화면을 구성해주는 프레임, 요게 옛날 자바 AWT라고 해서 현재 자바가 실행되는 운영체제, 그 운영체제가 실제 화면을 구성해주는 기능을 갖고 있잖아요. 그 화면 베이스를 이용해서 이런 걸 띄워주는, 만약에 리눅스에서 동작을 시켰으면 이 창이 리눅스에서 기본적으로 보여지는 창 모양이 될 거고, 만약에 맥에서 여러분이 실행을 하셨다면 그 맥의 화면이 보일 거예요. 그래서 창을 띄우는 녀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 창에 몇 가지 요소들을 좀 집어넣어서 그래픽 프로그램이 어떤 식으로 만들어지는지 간단히 보고, 거기에 이벤트라는 걸 등록해서 처리하는 과정에서 객체 지향이 어떤 식으로 활용되어 가는지 그걸 한번 보려고 합니다. 자, 지금 실행시킨 프로그램은 뭐가 아무것도 없으니까 저 화면을 좀 세팅해 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값들을 설정을 해줄 거예요. 저 프레임에 점 찍어보면 얘도 객체니까 뭘 되게 많이 가지고 있죠. add 컴포넌트를 추가하고 있다. 지금 AWT를 뭐 제대로 체계적으로 공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보여드리는 거니까. 여기에 뭘 추가한다 개념들이 막 있고요. 그리고 뭐 되게 많죠. get 해서 뭔가를 얻어오는 기능도 있고, 그리고 더 뒤로 가면 어휴 엄청 많네. set 어쩌고 저쩌고 하는 애들이 보여요. 요걸 이용하면 이 프레임에 뭔가 값들을 설정해주는 그런 작업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만 그냥 적용을 할게요. frame.set size. 사이즈가 두 가지가 있네요. 하나는 디멘전을 받아서 설정하는 거, width, height를 받아서 설정하는 거. 아무거나 써도 상관없고요. 사이즈를 픽셀, 이 뭐 300픽셀에 폭 300, 높이 400, 뭐 이렇게 해서 설정을 하고 실행을 하면, 자, 이만한 크기의 창이 하나 튀어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거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버로딩 돼 있었잖아요. 셋 사이즈가. 이렇게 할 수도 있고, f.set size 해서 new dimension 객체를 생성해요. dimension 클래스로 객체를 생성한다. 그래서 이 dimension은 크기를 가지고 있는 녀석이라서 이렇게 디멘전을 넣어주면 width, height를 적용했던 것과 동일한 개념으로 이렇게 크기가 세팅이 되죠. 크기는 이런 식으로 조절도 할 수 있고, 항상 종료해 주고요. 자, 그 다음에 이 프레임에다가 set resizable 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resizable, 요걸 false로 넣어 볼게요. resize, 이거는 크기 조절을 못 합니다. 항상 요 크기로 보이게끔 하는 뭐 그런 옵션이에요. 그래서 이런 창을 하나 만들었는데, 이 창에다가 뭔가를 더 올리기 전에, 지금 제가 X를 눌렀을 때 안 닫히죠? 이 창은 X를 눌러도 안 닫혀요. 왜냐하면 이 창에 기본적으로 보여지는 이 항목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 X 버튼이죠. 프레임에 이 녀석을 눌렀을 때, 이걸 눌렀을 때 어떤 일을 해라 라고 하는 기능이 정의되어 있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닫으려면 뭔가 추가를 해줘야 돼요. 자, 어떤 걸 추가해야 되냐면, 한 페이지에서 볼 수 있게 간단하게 만들겠습니다. 클래스 my window listener라고 만들게요. implement 구현할 거예요. 윈도우 리스너라는 인터페이스를 구현할 겁니다. 자, 이 녀석은 인터페이스고요. 이벤트예요, 이벤트. 인터페이스니까 구현할 메서드가 있겠죠. 이렇게 구현을 해봅니다. 자, 이렇게 보면 윈도우 리스너가 가지고 있는 메서드들, 추상 메서드였겠죠. 걔네들이 쭉 나오는데, 윈도우 오픈, 윈도우 클로징, 클로즈드, 윈도우 아이콘 파이드, 디 아이콘 파이드, 액티베이트, 디액티베이트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제가 이걸 왜 만들고 있냐면 자바의 AWT라는 애가 화면을 구성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녀석이랬잖아요. AWT에 이미 이렇게 저렇게 돌아가도록 설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프레임을 만들었을 때 그 조그만 창이 하나 나왔는데 그 창, 윈도우,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가 아니고요. 그 창을 말합니다. 창. 화면에 나오는 창. 그 창을 대상으로 어떤 것이 동작돼야 되는지, 그 창의 상태에 따라서 어떤 동작을 하게 할 건지가 이미 설계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프레임에다가 점 찍고 add window listener, 자, 이런 걸 추가할 수 있는 add window listener를 추가하는 메서드가 있죠. 그러니까 이미 이 프레임에는 아까 보셨던 그 창에서 X 버튼을 눌렀을 때 어떻게 해야 될 건지를 기본적으로 설계를 해두었고, 그때 어떻게 할 건지는 미리 만들어 놓을 수가 없으니까 그냥 그렇게 돌아가게 설계만 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뭘 하고 있냐면 그 윈도우 리스너라는 애를 정의를 해서, 야, 화면이 띄워졌을 때는 어떻게 하고 화면이 닫힐 때는 어떻게 하고, 이거를 니들이 정해라 라고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걸 정의를 한 다음에 정의된 클래스로 객체를 만들어서 여기다 넣어 줄 거예요. 그러면 지금 프레임에 이 X 버튼이 눌리면 윈도우 리스너를 참조해서 뭘 동작시켜라 라고 이미 예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예약되어 있는 것을 그대로 제가 사용할 수 있도록 대상을 잡아주는 거죠. 이런 개념을 옵저버 패턴이라고 합니다. 옵저버 패턴. 뭐예요? 내가 뭔가를 만들 때 이것이 눌리는 상황이 오거나 아니면 이 프레임이 어떤 식으로 상태가 바뀌는 것인지에 따라서 윈도우 리스너가 있으면 거기 정의된 걸 활용해라 라고 미리 세팅을 해놨어요. 물론 값이 없겠죠. 처음에는 윈도우 리스너가 없으니까 아무것도 동작을 안 해요. 하지만 내가 만든 윈도우 리스너를 갖다 넣어주면 그걸 쳐다볼 거니까 거기 정의된 대로 이 프레임을 동작시킬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대기시켜 놓는 개념이 옵저버 패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스타크래프트에서 그 옵저버 어떻게 생겼지? 옵저버 가지고 이렇게 정찰 같은 거 하잖아요. 숨어서 슬금슬금. 그래서 정찰을 하고 있는데 주변에 뭐가 보인다. 그게 보이면 그때 내가 뭘 하겠죠. 옵저버를 통해서 뭐가 보이게 되면 내가 뭘 하겠다. 그래서 옵저버로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그런 형태. 그런 식의 패턴을 만드는 게 이제 옵저버 패턴이라고 해요. 나중에 디자인 패턴을 따로 공부할 때 조금 더 찬찬히 정리해 보고요. 그냥 그런 개념이다. 그래서 이 윈도우 리스너에 넣어줄 정의된 윈도우 리스너를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경하시라고 간단하게 여기서는 윈도우 오픈드라고 하니까 언제가 오픈드인지 이렇게 한번 찍어보고요. 여기는 윈도우 클로징, 그리고 얘는 클로즈드. 하도 오랜만이라 저도 디테일하게 기억은 안 나네요. 이 이벤트를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자바에만 있는 게 아니라 모든 그래픽 프로그램 관련된 곳에 다 들어있는 개념이고요. 그래서 그걸 살짝이나마 그래픽 프로그램의 이벤트 처리가 이런 거구나 좀 느껴보시면 좋겠죠. 나중에 웹 공부하실 때 웹 브라우저에 HTML 가지고 화면에 버튼 같은 거 만들 건데 그 버튼을 눌렀을 때 무슨 동작을 하게 만들려면 자바스크립트로 어떤 기능을 만들어 놓고 그 버튼이 클릭됐을 때 이 함수를 사용해라 라고 세팅을 해두거든요. 그 세팅해주는 행위를 이벤트 처리, 이벤트 핸들러라고 불러요. 그 똑같은 개념을 그냥 자바로 순수하게 확인해 보는 겁니다. 개념 이해를 위해서. 그러니까 AWT를 여러분이 쓰실 일은 없으니까.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각각 정의를 했고요. 자, 윈도우 리스너에다가 new 해서 my window listener라는 저 위에서 만들어놓은 클래스 있죠? 그 객체를 여기다 이렇게 집어넣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이 예제를 실행하면 프레임이 생성되고 그 이벤트가 세팅이 됩니다. 그럼 프레임 자체에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윈도우 오픈이 됐을 때, 클로징이 될 때, 뭐 아이콘 파이드 됐을 때, 뭐 이런 것들. 걔네들이 준비가 됐다고 보시면 돼요. 이벤트를 등록했다. 자, 실행을 해보면, 자, 보이시나요? 이 화면이 튀어나올 때 윈도우 액티베이티드, 활성화됐다라고 하는 출력이 하나 보이고, 윈도우 오픈드라고 해서 창이 열렸다. 뭐 이렇게 나오는 거죠. 제가 이클립스를 클릭해서 이렇게 넘어가 보면 활성화가 풀렸죠. deactivated. 다시 Alt 탭 또는 이 녀석을 눌러서 창을 앞으로 당기면 활성화됐죠. 이게 포커스가 맞춰졌을 때, 이 창에 포커스가 맞춰졌을 때와 포커스가 나갔을 때가 이제 활성화됐다, 비활성화됐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최소화 시켜볼게요. 요거 최소화를 쭉 시키면 아이콘으로 바뀌었다. 그렇기 때문에 deactivated, 비활성화됐다. 뭐 이렇게 표현이 되죠. 그럼 다시 한번 얘를 클릭해서 띄우면 de-iconfied, 그리고 활성화됐으니까 activated. 그럼 다시 이클립스 창 때문에 비활성화됐네요. 그리고 X 버튼을 눌러볼게요. X 버튼을 누르면 클로징이 동작하네요. 그래서 이 창에 X 버튼을 누른다는 게 단순히 이 set visible 상태를 false로 바꾸게끔 만들어도 되는 거고, 얘가 지금 메인 창이면 필요가 없겠죠? 그런 경우에는 아예 프로그램을 종료시키도록 여기서 윈도우 클로징 이 부분에다가 프로그램을 끝내겠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해볼게요. 그리고 다시 실행을 해서 창이 튀어나오면 X를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꺼져. 클로징이 동작해서 프로그램까지 잘 종료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지금 이벤트를 처리하기 위해서 프레임한테 야, 화면 관련해서 어떤 일이 생기면 그 생긴 일을 처리해 줄 수 있는, 들어줄 수 있는 걔를 등록할 거야. My Window Listener라고 해서 화면에, 창에 이런 일들이 생기면 어떻게 처리하라고 만들어 놓은 애가 있는데 그 객체를 줄 테니까 지금 옵저버 패턴으로 만들어진 그 대상으로 이걸 갖고 쓰면 돼. 뭐 이런 식의 설정인 거죠. 이런 게 이벤트 처리예요. 그리고 그 이벤트 처리에 지금 보신 것처럼 객체 지향적 개념이 들어있는 거죠. 프레임은 화면을 만드는데 목적이 있고, 이벤트를 처리하기 위해서 미리 인터페이스를 만들어 놨어요. 인터페이스는 추상화된 거라고 했잖아요. 왜 추상화해 놨겠어요? 화면을 닫을 때 지금처럼 프로그램을 종료시킬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다른 기능을 만들 수도 있죠. 그건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 건지에 따라서 개발자마다 다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추상화 시켜 놓은 거예요. 내가 인터페이스로 야, 그 닫힐 때 이 함수 호출할 거고 화면이 활성화되면 이 함수 호출할 거고 그런 걸 프레임에 미리 세팅해 놨어. 그래서 그런 일이 생겼을 때 뭘 하게 만들려면 거기에 맞출 수 있도록 내가 윈도우 리스너라는 걸 만들어 놨으니까 그거 재정의해서 쓰면 돼. 이렇게 설계를 해놨다는 거죠. 객체 지향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벤트 처리하는 개념을 보여드렸는데요. 지금 보시면 윈도우 리스너라는 클래스를 제가 따로 정의를 했잖아요. 그리고 임플리먼트 윈도우 리스너를 구현했어요. 그래야 써먹을 수 있으니까. 왜냐면 이 프레임에 윈도우 이벤트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얘가 윈도우 리스너를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윈도우 리스너를 구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구현하는 게 사실상 여기 있는 제정이 된 메서드 중에서 사실상 필요한 게 뭐예요? 이거밖에 없죠, 이거. 윈도우 클로징. 지금 제 예시에서는 뭐 오픈됐을 때 따로 할 거 없고 닫힐 때도 따로 할 거 없고 최소화, 최대화 이런 것도 딱히 할 거 없어요. 그냥 X를 눌렀을 때 닫히기만 하면 돼요. 근데도 불구하고 인터페이스니까 윈도우 리스너는 인터페이스니까 추상 메서드만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중에서 내가 쓸 건 클로징인데 다른 것도 다 재정의를 해야 되죠. 쓸데없이. 뭐 지금 할 거 없으니까 아무것도 안 넣어놓으면 되긴 하지만 중괄호를 써서 정의까지 해놔야 되는 이런 귀차니즘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똑똑한 자바 개발자분들은 뭘 만들었냐면 윈도우 어댑터라는 애를 만들어놨어요. 윈도우 어댑터. 객체 지향 공부하는 겁니다. 그래픽을 공부하고 있는 게 아니라. 자, 윈도우 어댑터는 뭐예요? 어브스트랙트 클래스, 이거 추상 클래스죠.
추상 클래스. 객체를 직접적으로 생성할 수는 없지만 추상 메서드를 가지고 있는 그런 녀석인데 얘가 구현하고 있어요. 윈도우 리스너, 윈도우 스테이트 리스너, 윈도우 포커스 리스너 뭐 이런 여러 가지 인터페이스를 구현하고 있네요. 근데 구현된 내용을 보시면 어떻게 돼 있습니까? 뭐 내용이 있어요? 윈도우 오픈드 중괄호 써놨죠. 할 건 없어요. 윈도우 클로징 중괄호 써놨죠. 정의는 했지만 코드는 없는 거예요. 내부 동작은. 다른 애들도 마찬가지. 이렇게 해놓고 그럼 어댑터를 이용하면 지금 이런 식으로 정의하는 것 대신 어떤 식으로 쓸 수 있냐? 봐봐요. 임플리먼츠가 아니라 이제 클래스를 가져오는 거니까 익스텐즈가 되고요. 윈도우 어댑터라는 애를 가져다가 상속을 합니다. 그러면 내가 사용하고자 하는 것 이외의 것들은 따로 정의하지 않아도 돼요. 개꿀이죠. 자, 프레임의 목적은 화면을 만드는 거예요. 그 화면이 만들어지면 이걸 윈도우라고 부를 수 있는 거고요. 창이다. 그 윈도우에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어떤 처리를 하게 할 건지 약속해놨어요. 윈도우 리스너를 받으면 그 윈도우 리스너에 정의된 걸로 처리하겠다라고 만들어놨다 그랬죠. 그런 식으로 만드는 게 옵저버 패턴이라는 거고요. 옵저버,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지. 관찰하고 있다가 그 일이 생기면 그걸로 처리하게 만들겠다. 그래서 옵저버 패턴에 활용될 녀석을 넣어주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윈도우 리스너를 구현하려고 하면 임플리먼트에서 전부 다 구현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윈도우 리스너라는 걸 만들어 놨는데 그 윈도우 리스너의 추상 메서드들을 내가 사용하려면 전부 다 구현했었어야 돼요. 근데 지금 어댑터를 사용하니까 어떻게 돼요? 윈도우 어댑터는 요걸 구현하긴 하는데 딱히 할 일은 없으니까 중괄호를 써서 정의만 해놨어요. 할 건 없고. 오직 정의만. 박효신 노래가 생각이 나네요. 그냥 정의만 해놓은 거예요. 그렇게 정의를 이미 해놨으니까 그걸 상속받으면 어때요? 다른 메서드들을 굳이 정의하지 않아도 여기서 정의는 해놨으니까 내가 코드를 덜 작성해도 되죠. 자, 좀 개념적으로 여러분이 납득하기 쉽게 생각한다면 요 윈도우 리스너 이 인터페이스는 날고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날고기, 생고기. 그 생고기를 내가 먹으려면 클래스에서 다 직접 구워냈어야 됩니다. 근데 직접 하지 않고 어댑터라는 걸 이용을 하면 어떻게 돼요? 초벌구이를 한 거예요. 초벌구이. 한번 살짝 구워놨다. 정의만 해놨다. 중괄호를 써서. 근데 딱히 할 거는 없고. 그러니까 그 초벌구이 된 고기를 내가 상속받아서 먹고 싶은 것만 골라서 더 구워 먹으면 되는 거죠. 나 먹고 싶은 대로 구워 먹든 쪄 먹든 삶아 먹든 볶아 먹든. 그래서 이 인터페이스를 살짝 구현해서 사용하고자 하는 곳에서 네가 원하는 것만 편하게 써라 라고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은 개념을 어댑터 패턴이라고 또 불러요. 어댑터 패턴. 초벌구이 패턴. 설명할 땐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이런 식으로 써놓으면 아까랑 똑같은 동작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구조가 그런 거예요. 아무것도 안 뜨죠? 왜냐면 어댑터에 구현해 놓은 기능들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럼 여기서 X를 누르면 클로징까지는 동작을 하죠. 자, 뭐 이런 겁니다. 자, 근데 이런 식으로 별도의 클래스를 따로 정의하는 것이 좀 불편할 수도 있어요. 비효율적이고. 그냥 이 함수 하나 때문에 여기다가 객체를 넣어줘야 돼서 따로 클래스를 정의해야 된다. 그리고 자바에선 보통 하나의 클래스는 하나의 파일로 만드는 게 일반적인 사항이에요. 그러면 이벤트가 지금은 몇 개 없지만 내가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버튼도 되게 많고 그 버튼들을 눌렀을 때 어떤 동작을 하게 할 건지 굉장히 다양하게 만들어야 된다면 그 이벤트 때문에 클래스를 많이 써야 되겠죠. 파일이 많이 만들어질 겁니다. 물론 그게 틀렸다는 건 아닌데 그렇게 하지 않고 조금 더 편하게 이벤트를 정의해서 연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게 우리 앞에서 문법 공부할 때 익명 기억나요? 익명? 어나니머우스? 이름이 없다.
익명 중첩 클래스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익명 중첩. 익명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컴파일된 클래스 파일에 별도의 이름이 없는 클래스라서, 실제로 지금 제가 만든 것처럼 클래스 뭐라는 걸 안 쓰는 형식의 클래스 정의라서 그런 방법이 있었는데, 그런 문법을 여기다가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인터페이스를 직접 여기다가 윈도우 리스너를 집어넣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객체를 생성하는 거예요. 근데 인터페이스를 객체로 생성하는 건 불가능한 거 다 아시죠? 임포트가 안 됐다 그래서 임포트 하고요. 윈도우 리스너가 들어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얘는 인터페이스이기 때문에 인스턴스, 객체를 만들 수 없다 라고 나오는 건데, 익명 중첩 클래스는 이런 거였죠. 객체를 생성할 거야. 근데 생성 못한대. 왜? 이거 인터페이스니까. 그러면 별도의 클래스로 상속받든 구현하든 해야 되는데, 그러지 말고 그냥 여기서 해. 중괄호를 바로 열고 닫아요. 그럼 여기가 내가 클래스로 정의하던 이 부분인 거거든요. 여기가. 그럼 여기다가 이거 갖다 쓰는 거예요. 근데 얘는 인터페이스니까 다른 것도 다 넣어줘야 되죠. 다른 거 쓸데없이 할 건 없지만. 이러면 코드가 굉장히 불편해지지 않겠어요? 그래서 리스너를 직접 구현해서 다른 메서드들도 다 써야 된다면 당연히 이런 식으로 써야겠지만, 나는 그 중에 일부분만 쓰면 돼 라고 하는 경우에는 앞에서 보여드린 어댑터를 똑같은 방법으로 이용하는 거예요. 어댑터라는 걸 구현해 놨으니까 그 어댑터를 생성할 거야. 근데 이 어댑터도 아까 메서드 정의는 다 돼 있지만, 얘는 어브스트랙트 키워드가 붙어 있는 클래스죠. 추상 클래스입니다. 추상 클래스는 생성할 수 없어요. 생성자를 정의할 수 있지만 new 키워드를 통해서 내가 직접 생성할 수는 없는 거예요. 추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정의하겠다. 중괄호를 써서. 그래서 얘는 초벌구이 된 거니까 다른 건 무시하고 나는 윈도우 클로징만 구워 먹겠다. 그러면 이렇게 만드는 클래스가 필요가 없어집니다. 편하죠. 그래서 실행하면 화면이 띵 나올 거고요. X를 누르면 윈도우 클로징 함수가 동작되게 만들어져 있으니까 이렇게 닫히겠죠.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공부했던 문법들이 이런 식으로 활용되어질 수 있다는 개념을 이해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이렇게 짜라가 아니라 상상하시면 됩니다. 아, 객체지향적인 개념이 그런 거구나. 그래서 프레임을 하나 만들어서 창을 띄우는데, 그 창을 대상으로 어떤 이벤트 처리라고 하는 개념을 보여드리면서 인터페이스, 그 다음 추상 클래스, 그리고 옵저버 패턴, 어댑터 패턴, 이런 것들이 지금 녹아들어 있다는 개념을 설명드린 거고, 그런 걸 활용해서 옛날 그래픽 프로그램을 자바로 만들 때 활용했었다. 이런 식을 지금 안내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결국 람다식을 설명하려고 해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한 가지를 더 추가를 좀 해볼 건데, 프레임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좀 비어 보이잖아요. 그래서 버튼을 좀 하나 만들어 볼게요. 버튼 1번 new 버튼이라는 걸 좀 만들어 보겠습니다. 버튼. 그리고 이 버튼은 bt1이라고 하는 텍스트를 가지고 있게끔 만들게요. 그리고 이 버튼 1을 프레임에다가 add 컴포넌트를 추가할 겁니다. 컴포넌트. 보시면 죄다 컴포넌트 막 이렇게 써 있는데, 그 우리 창 위에 뜨는, 지금 보시면 이클립스도 이렇게 창 위에 뭐가 막 있잖아요. 파일, 에디트, 소스, 그 다음에 이런 모양들, 이런 거 다 클릭할 수 있죠. 이게 다 버튼들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버튼을 제가 하나 생성해 봤고, 생성된 버튼을 판때기 프레임 위에다가 올려놔야 되니까 그런 작업을 요 add라는 함수가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bt1을 이렇게 추가 해놓고 다시 한번 실행을 해서 창을 보면, 자, 아까랑 모양이 달라졌고요. 가운데 bt1이라고 튀어나왔죠. 이거 클릭하면 눌립니다. 이 버튼입니다. 옛날에 그래픽 만드는 거 다 이렇게 노가다로 하는 거예요. 노가다로. 자, 똑같이 버튼 하나 더 만들어 보고요. 하나 더 추가, 이어서 add bt2를 추가하겠다. 그러면 버튼이 2개 나오는지. 자, 이렇게 보니까 버튼 1은 어디 가고 버튼 2만 남았네요. 요게 이 프레임을 구성하고 있는 이 배경이 있어요. 판때기. 그걸 이제 레이아웃이라고 부르는데, 이 레이아웃이 기본 값이 이런 식으로 그 버튼을 추가할 때 그 레이아웃이 기본 세팅이 뭐로 돼 있었는지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여러 가지 레이아웃이 있습니다만 그래서 지금 첫 번째 버튼 1이 올라갔다가 두 번째 버튼 2가 그 자리를 차지해 버려서 대체된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레이아웃을 좀 확인해 볼게요. frame.get layout. 너 기본 레이아웃이 뭐니? 현재 설정된 레이아웃. 아, 보더 레이아웃이구나. 자, 보더 레이아웃은 동서남북 경계가 있는 녀석일 거예요. 그래서 버튼 1을 보더 레이아웃 요 클래스가 있는데 점 찍으면 요런 게 보이네요. 노스, 이스트, 사우스, 웨스트 뭐 요런 게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왼쪽, 오른쪽. 오른쪽이 동쪽. 첫 번째 버튼은 동쪽에 달아주고 두 번째 버튼은 서쪽에 달아주는 걸로. 그래서 다시 한번 실행을 하면 자, 이렇게 돼 있죠. 아까는 버튼을 추가할 때 어디 위치에다가 집어넣을 건지 세팅을 안 해줘서 기본값으로 센터, 가운데에 세팅이 되게 돼 있거든요. 근데 가운데 자리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처음에 버튼 1을 참조하게 했다가 버튼 2가 다시 올라가면서 대체가 된 겁니다. 근데 지금은 오른쪽에는 버튼 1, 왼쪽에는 버튼 2가 들어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이제 진짜 노가다 같지 않습니까? 버튼이 두 개예요. 이렇게 버튼이 두 개가 올라와 있는데 가운데에다가는 어떤 모양을 좀 표시할 수 있게끔 레이블을 좀 추가해 보겠습니다. 여기에 표시. 그래서 이 레이블을 지금 프레임에 add 레이블 굳이 가운데라고 세팅하지 않아도 가운데 들어갈 거예요. 실행을 다시 해보면 자 이렇게 나오네요. 지금 레이블 여기에 표시라고 제가 한글을 적었는데 지금 한글이 깨진 겁니다. 인코딩 방식을 설정해서 다 바꿔줘야 한글도 표현될 수 있는데 이제 하도 옛날 도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UTF-8로 세팅이 안 돼 있어서 그렇고요. 뭐 중요하지 않죠. 우리한테는 그냥 오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구나. 여기가 프레젠테이션 스펠링이 맞나? 다시 실행. 자 그러면 이렇게 나왔어요. 여기 가운데 영역이 레이블 영역입니다. 여기 레이블은 텍스트를 표현해주는 그런 공간이에요. 지금 가운데에 왼쪽으로 붙어 있네요. 버튼 1, 2가 들어가서 여기 버튼 하나, 여기 버튼 두 개가 있습니다. 자, 이걸 왜 만들었냐면 버튼 1번을 클릭했을 때 이벤트가 발생하고 있어요. 옵저버 패턴 아까 말씀드렸죠? 여기 창에 X를 누르는 건 이미 프레임에 야, 너 전달된 윈도우 리스너 객체가 있으면 이게 널이 아니면 윈도우 리스너 그 객체에 점 찍고 윈도우 클로징이라는 함수를 호출해라. 이렇게 약속이 돼 있는 거예요. 관찰하게끔. 마찬가지로 이 버튼 1번을 마우스로 클릭했을 때 그럼 마우스 클릭은 버튼이 클릭으로 눌릴 때 아래로 들어갈 때와 다시 나왔을 때와 들어갔다 나왔을 때와 이런 상태들이 좀 여러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그 마우스 커서를 요 영역 안으로 끌어 집어 넣었을 때랑 여기서 바깥으로 내보냈을 때랑 이런 개념들. 그래서 그런 이벤트들이 있는데요. 그걸 똑같이 한번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려면 이 버튼에다가 이벤트를 등록하는 거거든요. BT 1번에 여기에 add 마우스 리스너라는 애가 있어요. 마우스 리스너. 그러니까 버튼 1번한테 얘기해 주는 거죠. 야, 너 마우스에 관련된 어떤 일이 너한테 생기면 그거 들어서 처리해 주는 애를 추가해라. 여기다가 또 뭘 집어넣으면 돼요? new 마우스 리스너라는 애를 익명으로 추가해도 되겠죠? 마우스 리스너. 얘도 인터페이스거든요. 얘 뭘 갖고 있냐? 이만큼 갖고 있어요. 다 정의해야 돼. 마우스가 버튼 1번에 클릭이 됐을 때 클릭이라는 건 눌렸다 떨어지면 완성이 됩니다. 눌렸다 떨어지면. 그리고 마우스 프레시드는 눌렸을 때겠죠. 릴리즈드는 눌린 상태에서 다시 뗐을 때. 엔터드 안으로 들어갔을 때. 그 다음 얘는 나갔을 때. 이런 식의 이벤트들이 있네요. 똑같이 한번 해볼까요? 아까처럼. 마우스가 클릭드, 마우스가 프레시드, 마우스가 릴리즈드, 마우스가 들어오면, 마우스가 나가면. 자, 버튼 1번한테는 이런 이벤트를 등록해 줬어요. 그리고 다시 실행을 해서 창이 나오면 자, 이렇게 다시 보겠습니다. 버튼 2번은 아무 이벤트를 등록하지 않았기 때문에 동작하는 게 없지만
버튼 1번한테 제가 마우스를 안쪽으로 쓱 끌고 들어갈게요. 엔터드. 들어왔다는 거죠. 슉. 나갔다. 다시 슉. 제가 마우스로 누를게요. 꾹. 지금 누른 상태입니다. 안 뗐어요. 프레시드고 마우스를 떼면 뭐라고요? 릴리즈드. 그래서 마우스를 떼면 릴리즈가 되고 나면 결국 그게 클릭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벤트가 세 가지로 나눠져 있는 거죠. 우린 단순히 클릭이라고 생각하지만 마우스로 눌렀을 때, 떨어졌을 때, 결국 눌렀다 떨어졌을 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재밌는 게 여러분 혹시요. 저는 예전에 그런 적들이 좀 있는데 메모장 같은 이런 프로그램에서 내가 뭐 막 작성하다가 X를 누르면 이게 아직 저장이 안 돼 있어서 눌렀을 때 저장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잖아요. 근데 여기서 내가 저장을 할 거면 누르면 되는데 혹시 잘못 눌러서 저장 안함을 누르는 거예요. 그런 경우 되게 문제가 있을 수 있죠. 내가 진짜 열심히 뭘 적어놨는데 잘못해서 실수로 저장을 해야 되는데 저장 안함을 누른 거야. 근데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지금 이 이벤트가 저장 안함 버튼이 보이잖아요. 이 버튼을 누르면 프레시드가 되는 거고 버튼을 떼면 릴리즈드가 되는 거잖아요. 이게 자바랑 상관없고 메모장이 자바로 만들어졌나요? 아니요. 메모장은 자바로 만든 건 아닌데 어차피 이 운영체제 레벨에서 이 화면들이 보여지는 거니까 이런 개념이 다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장 안함 버튼은 이 클릭드와 같은 이벤트로 등록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장 안함을 만약에 내가 눌렀다. 지금 누른 상태예요. 여기서 떼면 클릭드의 완성이죠. 눌렀다 떼니까. 여기서 밖으로 도망갑니다. 밖으로 나가요. 밖으로 나가서 마우스를 떼면 살아남습니다. 누르고 밖으로 가서 떼면 살아남아요. 근데 이 안에서 눌렀다 떼면 놓치는 거죠. 그냥 그렇다고요. 그래서 지금 이런 버튼에 관련된 이벤트를 제가 등록했는데 버튼 1번한테만 등록하니까 버튼 2번에는 아무런 뭐가 없고요. 그리고 그럼 이 중에서 내가 하나만 쓰겠다 그럼 마우스 클릭드만 쓸 거예요 라고 하면 나머지 거 굳이 정의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 또 생길 거 아닙니까? 근데 이벤트 처리하려면 마우스 리스너라는 애를 통해서 마우스 리스너 객체를 전달해 줘야 되는데 마우스 리스너는 이벤트이기 때문에 별도의 클래스를 정의해서 써야 되는 거고 그걸 익명 중첩으로 여기다가 다 정의를 할 수 있었는데 그게 또 귀찮으니까 자바에서 이런 걸 만들어 놨어요. 마우스 어댑터. 앞에서 윈도우랑 똑같은 개념으로 마우스 어댑터라는 걸 만들어 놔서 얘도 구경하러 가보면 마우스 어댑터는 마우스 리스너, 뭐 마우스 휠 리스너, 휠은 마우스 휠 돌릴 때 얘기하는 거겠죠. 마우스 모션 리스너, 이게 이제 드래그 앤 드롭 뭐 이런 것들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초벌 구의를 해놨단 말이에요. 마우스가 클릭되면 이렇게 해 정의했죠. 마우스 리스너는 마우스 클릭되면 뭐 할 거 없잖아요. 추상, 선언만 돼 있는 거죠. 어댑터는 그걸 정의했고요. 했는데 정의했지만 또 딱히 기능이 있지는 않고 그래서 제가 초벌구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한번 살짝 구워놨다. 객체를 바로 생성할 수 있도록. 대신 얘를 직접 생성하는 건 어차피 의미가 없으니까 제가 동물 클래스 가지고 설명했던 개념이랑 똑같은 개념이 되는 거죠. 이걸 직접 생성할 필요는 없으니까 그래서 초벌구이를 해놨다. 다 닫고 그래서 이런 이벤트 처리를 하기 위해서 어댑터 패턴으로 여러 가지를 자바에서 만들어 놨다. 이런 걸 구경해 보실 수 있는 거고 그래서 버튼에 이렇게 추가를 해요. 결과는 많이 켜놨네. 다시 실행해 보면 창이 하나 뿅 뜨고 이제 뭐 들어가고 나가고 이런 거 신경 안 써도 되죠. 마우스를 눌러도 아무 일이 없어요. 마우스 밖으로 빼고 떼도 아무 일이 없죠. 이 컴포넌트 안에서 눌렀다 떨어지면 그때가 클릭드인 거예요. 이런 거 재밌죠? 그리고 이 마우스를 이용한 이벤트로 이렇게 등록을 할 수도 있는데 이제 두 번째 버튼은 좀 다른 걸 써보려고 합니다. BT2에 add 액션 리스너라는 애가 있거든요. 액션 리스너 똑같아요. 버튼 2가 뭔가 동작이 되면 이게 마우스로 눌렀든 뭐로 눌렀든 상관이 없는 겁니다. 제가 포커스가 여기 맞춰진 상태에서 보이시나요? 탭을 누르면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포커스가. 버튼 1번을 마우스로 눌렀다 떼면 마우스 클릭드가 동작이 되잖아요. 근데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상태에서 스페이스바도 저걸 누르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스페이스바를 이렇게 누르잖아요. 스페이스바로 눌렀을 때 저 버튼이 눌리죠. 근데 이벤트가 동작하지 않죠. 그러니까 서로 다른 이벤트로 식별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여기서 발생되는 이벤트는 바로 액션 이벤트입니다.
이거 앞에서 우리 공부할 때 예외 처리 같은 흐름이라고 봐주시면 되는 거예요. 똑같진 않지만 개념적으로. 그래서 지금 마우스로 클릭했을 때는 이벤트가 되지만 스페이스로 클릭하면 동작을 안 한다. 이런 개념을 보시고 이제 버튼 2에다가는 그냥 뭘로 눌렀던지 간에 버튼 2 자체한테 뭔가 작용이 일어나면 처리할 수 있게 만들겠다 하는 그런 애가 액션 리스너라는 인터페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new 액션 리스너. 자, 얘도 별도의 클래스를 정의할 수 있지만 익명으로 바로 이렇게 정의를 하도록 할게요. 액션 리스너도 인터페이스입니다. 구경 한번 갈게요. 그러면 엄청 오래됐죠? 자바 1.1 버전에 있었다. 액션 리스너라는 인터페이스는 이벤트 리스너를 상속했는데 인터페이스예요. 그리고 갖고 있는 메서드가 액션 퍼폼드 하나밖에 없죠. 하나의 추상 메서드를 가지고 있는 녀석이에요. 그래서 똑같이 저거 하나만 재정의하면 버튼에 액션이 발생했을 때 버튼 눌림. 자, 버튼 2에 가서 마우스로 클릭할게요. 버튼 눌림이 떴죠. 스페이스로 눌러도 버튼 눌림이 뜨고 있고요. 얘랑 좀 다르죠. 자, 뭐 이게 다르다, 같다, 이건 사실 지금 우리한테 중요한 게 전혀 아니라고 계속 말씀드립니다. 지금 재밌게 하려고, 나만 재밌을 수 있지만 개념을 여러 가지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래픽을 쓰고 있을 뿐이에요. 여러분 이런 코딩 할 일 없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액션 리스너라는 인터페이스 있죠. 액션 리스너라는 인터페이스. 요 인터페이스는 추상 메서드를 하나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익명 중첩 형식으로 정의해서 쓸 수가 있잖아요. 이거를 다른 건 안 되지만 인터페이스에 추상 메서드가 하나만 있으면 인터페이스에 추상 메서드가 하나만 있으면 이런 걸 할 수 있습니다. 얘가 가지고 있는 메서드가 액션 퍼폼드죠. 액션 퍼폼드의 매개 변수가 이거네요. 이렇게 쓰고 화살표를 뿅 적은 다음 이딴 식으로 쓸 수 있습니다. 이거 하려고 이거.